그때는 1999년 청주에 사는 귀여운 여고생들. 아니 갑자기 미국을 왜 안 가? 너 심장 수술 안 할겨? 평소 심장병이 있는 보라의 친구 연두는 나 심장을 도둑 맞았어. 한 남자에게 엄마 잠깐 나가셨는데요. 반하게 되는데요. 잠시만요. 교복가게집 딸이었던 연두가 쓰러지자 누구보다 자상하게 도와주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백현진.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 떨림. 연두의 그냥 심장이 아파서 그런 거 아니야? 첫사랑이었죠. 야 얼마 전까진 정재 오빠가 네 마지막 사랑이라며. 아니야, 확실히 달라. 금사빠 랭킹 세계 1등이었던 연두. 나 이번엔 진짜야. 심장 수술을 나 진짜 심각해.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래도 안 돼. 빠져 있었죠. 걔가 우한부 교복을 맞췄다고. 우리랑 같은 학교. 가장 친한 친구였던 연두를 위해 보라는 연두의 첫사랑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기로 하는데요. 앞으로 넌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게 될 거야. 같이 학교 다니는 것처럼. 비밀번호는 영원히 친구 사이. 그러니까 수술 잘 받고 돌아와. 알았지? 응. 그렇게 보라는 심장 수술을 받으러 미국으로 떠나고 미국은 땅도 넓고 건물도 엄청 커. 이 좋은 걸 두고 병원 신세라니. 그나저나 오늘이 드디어 입학식이구나. 그 애를 만나는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만 해도 너무 떨려. 그렇게 보라는 우리 연두가 공부하시던 알려준 말고 현진이 이렇게 주로 아파트로 타던 달려가서? 버스를 겨우 붙잡게 되고 여기 앉아. 드디어 너 넘어지지 말고. 현진과 기억해? 그의 이름은 백현진이야. 마주치게 되죠. 너구나. 백현진. 이후 보라는 연두의 첫사랑인 보라야. 현진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좋아하는 운동은 농구. 농구까지 잘하면 인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적당히 키는 181. 좋아하는 음료는 데미소다. 오렌지맛. 혹시 여자친구 있는 거 아니야? 항상 같이 다니는 단짝이 있어. 같은 반 친구 풍은호. 근데 좀 더 다가갈 방법은 없을까? 동아리. 그러던 어느 날 현진이 축구를 하다 넘어지게 되는데 뭐요? 선생님 제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깐 양호실 좀. 그렇게 혼을 담은 연기 끝에 현진이 있는 양호실로 가게 되죠. 선생님 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생리통. 손 이거 먹고 좀 쉬었다 가. 아프지 말아요. 네. 야, 동아리 결정을 했냐? 난 방송반. 그럼 나도 거기. 그렇게 야, 현진이 오디션도 있어. 잠깐만. 방송반에 지원한다는 걸 알게 되죠. 내 방송반 오디션 뭘 보는데? 열정적인 목소리? 뭐 그런 거 본다는데? 이후 보라는 현진과 같은 동아리에 합격하기 위해 열정적인 목소리를 보여주는데 자, 다음 4번 백현진. 곧이어 현진의 차례가 돌아오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런 멋진 친구들을 위해 저는 이 오디션 기권하겠습니다. 붙어버렸다. 변수가 발생해버리죠. 백현진 없는 방송반에. 하지만 걱정 마. 좋은 방법이 있어. 하지만 다행히도 현진의 베프였던 운호가 방송반이었는데요. 우리 같은 전데 잘 지내보자. 저기. 몇 분 후 삐삐. 보라는 현진의 삐삐 번호를 몰래 훔쳐보는데 012 그때 9. 운호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막아버리죠. 여보세요? 그날 밤 백현진 학생 부탁합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보라는 자신이 보았던 번호 중 백시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에 모두 전화를 거는데요. 그렇게 남은 돈은 100원.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보는데 백현진 학생 부탁합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리서치 기간 yes or no입니다. 수많은 통화 끝에 현진이 전화를 받게 되는데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대중가요는 무엇입니까? 토이. 거짓말 같은 시간. 삐 소리가 나면 삐삐 번호를 불러주세요. 그런데 나 보라? 목소리를 들키고 말죠. 다음날 어제 너 맞지? 아닌데? 현진이 삐삐 번호 알고 싶어? 내가 왜 걔 삐삐 번호 알고 싶어? 너 맞네. Yes or no. 너 뭐야? 야 너 왜 백현진도 아니면서 백현진인 척하고. 사실 그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운호였던 것이죠. 그래서 알려줄 거야?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 빌려주면 생각해볼게. 너네 집 비디오 가게 한다며. 무슨 영화? 그 영화는 19세 성인 영화였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때마침 가방 검사를 하는데 가방 안 열어? 안 열어?
학생 주임에게 이러면 안 되는 비디오를 들키게 되죠. 이래도 되는겨? 그렇게 보라는 벌을 서는데 이 일의 원흉이었던 우노가 비디오를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라집니다. 부셔버릴 거야. 그런데 그날 밤 우노가 현진을 데리고 비디오 가게로 찾아오는데요. 얘네 친구인데 가입하면 할인해주는 거지? 여기 이름이랑 그 생년월일이랑 여긴 삐삐번호 적으면 비디오 하나 서비스래. 그렇게 드디어 현진의 삐삐 번호를 알아내고 연두에게 전달해주죠. 삐소리가 나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생각한 밤이 있었어. 혼나들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 내게 말하고 싶어.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아마겟돈. 나던데. 여자친구 있어? 아니? 그럼 어떤 스타일 좋아해? 시무나? 그렇게 이젠 대놓고 딱이네. 현진의 정보를 물어보는데 완전 청순 가려면 가고 싶은 학과. 연영과나 신방과. 그런데 우노는 자신의 정보를 카메라 만지는 게 좋아서. 말하고 있었죠. 야, 누가 너 물어봤냐? 어? 그리곤 놀지만 말고 너도 좀 찍어봐. 이거 왜? 너도 방송반이잖아. 할 줄은 알아야지. 보라에게 카메라 조작법을 여기다가 눈 대고 알려주는데요. 이게 주민, 이게 주마. 아니, 너무 누르지 말고. 그렇게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없어. 가. 우노가 떠난 후 카메라로 현진을 관찰하는데 어느 순간 보라의 카메라의 초점은 우노에게로 가 있었죠. 그날 저녁 싸움이 일어나는데 네가 내 여자 꼬셨냐? 그만해. 나 혼자 좋아한 거라고. 그래도 차에서 쪽팔려 죽겠는데. 나 본정통 불주먹 민홍기여. 너 오늘 뒤졌어. 싸움의 당사자는 현진이었죠. 이 형은 만나지 마요. 더 좋은 남자 만나? 저 새끼가 그때 보라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셋은 손을 붙잡고 경찰차 앞까지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보라는 우노와 손을 잡고 있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야, 너 미쳤냐? 좀 몸 좀 사려. 그러다 목숨이 나와 나겠냐? 너 괜찮냐? 그렇게 보라는 이들을 도와주다 다리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는데요. 다음날 저 슴슴이 PC방 있잖아. 거기 오빠가 겁나 잘생겼대. 보러 가자. 보러 가자. 아, 구경이나 가. 그때 현진이 오토바이를 끌고 나타나는데 나보라 타. 너 타래. 너 타래. 가자. 뭐. 아, 나 왜? 어디까지 가는겨? 유턴 갈 줄 모르지. 그렇게 현진은 보라가 다친 걸 걱정했는데요. 나 때문에 다쳤으니까. 그리곤 보라에게 다가가는데 왜 그랬어? 네가 다치면 슬퍼할 사람이 있거든. 아니 뭐 그럼 사람이 맞아 죽게 생겼는데 내가 걱정됐구나. 아무한테나 함부로 웃어주고 잘해주지 마. 그럼 옆에 있는 사람 피곤해져. 고백? 아, 내가? 아니 누구한테? 그 씨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시 데려다줘. 알았어. 그런데 타.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았죠. 시동이 안 걸리네. 결국 트럭을 얻어 타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데 밥이나 먹자. 그만 배꼽 시계가 울려버리죠. 풍원호 언제 왔냐? 좀 전에. 사실 보라와 우노는 혹시 기다렸어? 미안. 오늘 방송반에서 만나기로 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사귀자. 갑자기 현진이 고백으로 혼내주죠. 상상도 못한 전개에 내가 좋아? 응. 안 돼. 멘탈이 나간 보라는 자신의 안 좋은 점들을 어필하기 시작하는데요. 나 피자 2판 먹어. 감당 안 될걸? 잘 됐다. 하지만 길 건너 피자집 있지. 거기도 우리 아버지 가게야. 나 이거 이틀째 안 까먹은 거야. 나 비단도 짱 많아. 나 방구랑 학교정이 땡땡땡 도 쳐. 본인이 말해놓고 당황하는 보라. 나 먼저 갈게. 그렇게 도망치듯 나간 보라는 혼자 벤치에 앉아 현타를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자욱한 안개 사이로 나타난 사람은 바로 우노였죠. 근데 너 현진이 좋아하는 거 아니었냐? 아니거든. 그냥 관심인 거지. 관심은 그냥 관심이고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건? 누구일까요? 됐어. 일어나봐. 발목은 한 번 다치면 계속 다쳐. 다음엔 주먹 써라. 간다. 그렇게 연두야. 보라 또한
나도 심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심장이 아려오고 있었죠. 아니야, 여긴 내가 해결할게.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대한민국 4천만의 수학여행지인 경주로 놀러 가는데 하나 둘 셋 하면 찍을 거예요. 굳이 뽕 엑기스 심지어 심장에는 아주 좋은 심장이 좋다는 말을 듣고 하나에 얼마야? 3만 원. 구매하려는데 돈이 모자랐죠. 야 너네 3천 여기요. 뭐야? 역시 남달라. 근데 우리 사귀면 학교 종이 땡땡땡 방구로 들려주는 거야? 너 미쳤냐?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너가 나 열렬히 사모한다며. 내 삐삐번호 가족이랑 운호밖에 몰라. 1010-235. 열렬히 사모든 뭐든 난 모르는 일이니까 생사람 잡지 말고 가던 길 가세요. 네? 안 사귀고?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절대 너랑 안 사겨. 알았어? 너랑 나는 그 같은 학교 뭐야? 동급생. 알았어? 뭘 그렇게 살벌하게 말하냐. 무섭게. 알았어. 동급생해. 줘 그거. 싫은데? 내 거. 싫은데. 뭐 왜? 야야 동급생. 그날 저녁 학주는 아이들이 자고 있나 감시를 나오는데요. 그렇게 학주가 돌아가고 몰래 숨겨놨던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아 줘봐. 꾸찌뽕. 알았어. 줬지도 않아. 연두에게 줄 구찌뽕을 타고 환상의 폭탄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맛있어. 그렇게 결국 남은 술을 모두 비워버린 지들이 사랑을 알아? 보라는 맛이 가버리는데 저것들이 미쳤나? 잘 먹을게. 그 와중에 술을 훔쳐가는 남자아이들. 그런데 옆방으로 오해하고 쳐들어간 보라는 운호와 마주치죠. 그때 학생 주임이 나타나는데 시끄럽게 잠 안 자고 떠드는 놈들이 누구야? 어? 잠 안 자는 소리가 나한테 다 들려하고. 그렇게 둘은 몰래 창고로 숨어들고 서로 가까워지기 시작하는데 너 술 마셨냐? 그렇게 로맨틱한 상황에서 보라의 기억이 끊어집니다. 왜요? 꿀물이라도 타드려요? 정신 차린 거 빨리 저 로비로 집합이야. 그런데 그 꿀물을 운호가 말없이 건네주고 가죠. 그리곤 보라는 운호를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동급생. 그런 거였어? 뭐? 아 뭐가? 같이 찍자. 조금만 왼쪽으로. 아 붙지 마. 근데 잠시 후 셋은 함께 사진을 찍게 되고 셋? 보라는 사진을 연두에게 보내주죠. 수술 끝나면 가장 먼저 보라고 이 사진 보내. 그리고 찾아온 여름방학. 내일부턴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보라는 방학 동안 운호를 볼 수 없어 우울해했는데요. 그런데 비를 맞으며 홀딱 젖은 채 보라 앞에 서 있는 운호를 발견합니다. 나 내일부터 저기서 일해. 내일 보자. 운호는 보라네 가게 맞은편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알바를 구했던 것이었죠. 보라는 이런 운호를 바라만 봐도 행복했는데요. 너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똑바로 쳐. 그날 밤 아 이제 가는 거야? 동생? 안녕하세요. 안녕. 니들 거기서 뭐해? 안 들어오고? 아 무슨 평소에 안 하던 거라고 그래? 안녕하세요. 그래. 보라 친구야? 그래 놀아. 그렇게 운호는 알바하던 곳에서 아이스크림을 챙겨왔던 것이었죠. 또 먹고 싶음 형 가게로 놀러 와. 야 그리곤 보라는 그만 먹고 들어가지. 동생에게 눈치를 주는데요. 잘 먹었습니다. 또 사줄게. 왜? 더 먹으라고 하지. 넌 동생이 없어서 그래. 나도 있어. 남동생. 이제 5살. 완전 막둥이네. 궁금해.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다. 너 자두 좋아해? 근데 여긴 어디야? 어릴 때 살던 집. 태어나서 뉴질랜드 가기 전까지 부모님 이혼하시면서 나만 아빠 따라 한국에 왔어. 동생은 엄마랑 뉴질랜드에 있고. 너 뉴질랜드 갔었어? 어. 보고 싶겠다. 그리곤 보라에게 예쁜 자두나무를 보여주는데요. 진짜 자두가 있네? 봄에는 꽃도 펴. 꽃은 맛 없잖아. 자두가 짱이지. 야, 진짜 맛있어. 너도 먹어봐. 아, 배부르다. 아무튼 넌 좋겠다. 잘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확실해서. 너 그거 잘하잖아. Yes or no. 이씨. 예뻐. 너 목소리. 그리곤 운호는 보라를 물끄러미 바라보는데요. 뭐
그냥 좋아서. 곧이어 보라에게 조금씩 다가가는데 괜찮아? 야, 너가 나 안 했어. 잠시 후 헤어지기 전 보라는 영화를 보자고 하는데요. 저기 주말에 같이 영화 볼래? 그 말을 들은 운우는 실은 말고. 보라야, 보라의 가슴을 설레게 하죠. 주말에 보자. 간다. 연두야, 네가 전에 그랬었지? 누군가를 좋아하면 밤에 잠이 오질 않고 나는 사실 잠도 잘 자고 음악만 들으면 춤이 절로 나와. 이런 것도 사랑이라면 나도 사랑에 빠진 것 같아. 그 애만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쿡쿡 쑤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그날 이후 보라는 행복해 죽을 것만 같았죠. 그리고 영화를 보기로 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엄마! 나 옷이 왜 다 있다고요? 아, 쟤는 왜 갑자기 오타령이야? 동급생 그렇게 옷을 사고 돌아가던 보라는 데이트라도 해? 현진과 마주치는데 보여줘봐. 안 된다고!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이나 먹자. 몇 분 후 아이스크림 가게로 오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운우는 현진을 견제하죠. 두 남자 간의 치열한 자존심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그런데 그때 김연두? 심장 수술을 마치고 연두가 돌아오죠. 얘는 내 제일 친한 친구 김연두야. 안녕. 진짜 크게 들려. 그치? 완전 새로 태어난 기분이. 고생했어. 생각도 못했어. 오자마자 현진이 볼 거라고는. 아이스크림 가게 유니폼이 그렇게 멋질 일인가? 그런데 걔는 풍은하고 백현주는 회색 티 입고 있었잖아. 무슨 소리야? 유니폼 입은 사람이 현진이지. 연두는 지금까지 운우를 현진으로 알고 있었죠. 과연 어디서부터 꼬였던 것일까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아이고, 그러면 잠깐만. 백현진, 풍은호. 다음날 연두와 만난 보라는 솔직하게 고백하려는데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너무 웃긴 거지. 나 할 말 있어. 할 말? 뭔데? 하지만 연두의 가슴에 있는 수술 상처를 보고 말을 거둡니다. 그리곤 연두에게 자신이 운우를 좋아한다고 보냈던 메일을 삭제하죠. 은호야! 그리고 영화를 보기로 한 날에 나오지 않는데요. 놀랐지? 보라가 급한 일이 생겼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대서 저기 그땐 고마웠어. 다시 만나서 정말로 반갑다. 그 시각 이게 재밌는 일이냐? 포도 났다. 나한테 차인걸. 애들한테 소문내기 전에. 야, 내가 한테 널 좋아했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집 자식인지 네가 몰라? 그렇게 보라는 운우와의 데이트를 펑크내고 쓸쓸히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그날 밤 어? 백현진이랑 뭐야? 수상해?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근데 은호 원래 그렇게 다정한가? 밥도 사주고 나 보고 웃어. 그랬어? 은호 어떤 애야? 글쎄, 너 친구한테 관심도 좀 갖고 그래. 어? 나랑 잘 되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빨리. 잠깐만. 그때 운호의 삐삐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나야 풍은호. 이쪽으로 전화해줘. 누구야? 잘못한 것 같아. 아, 알았어. 빨리 들어와. 그리고 운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연두 몰래 공중전화로 나가는데요. 여보세요? 보라. 왜 이제 전화해? 그게 너 지금 공중 전화야? 너희 집 앞에? 지금부터 10까지 세봐. 갑자기? 아, 빨리.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여섯, 숫자를 세기 시작하는데 여덟,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운호를 만나게 되죠. 열. 그리고 다음엔 거기로 연락해. 괜히 친구 고생시키지 말고. 제일 친한 친구라며. 하지만 보라는 친구 연두를 위해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죠. 은호야, 나 오늘 일부러 안 나간 거야. 미안해. 난 너를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오해하게 했다면 미안. 그렇게 운호는 나보라. 나 먼저 들어갈게. 보라에게 고백하려고 쓴 편지를 끝내 전해주지 못하죠. 나야 운호. 얼굴 보면 말 못할 것 같아서 편지를 쓴다. 청주에 도착하자마자 널 만났어. 아마 넌 기억 못하겠지. 보라에게 가져다 달라고 했었던 야한 영화는 보라와 처음 만났던 추억이 있는 영화였죠. 어찌나 빨리 뛰어가던지 그 영화가 궁금해지더라. 야, 잘 맞네. 중학교 졸업 전까지 내 거 입으면 되겠다. 땡큐.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나는 좀처럼
웃을 일이 없었거든. 그런데 너를 다시 본 거야. 아저씨 여기 못 하나 있어요. 종잡을 수 없는 너의 행동이 언제부턴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알았어. 널 보면 항상 내가 웃고 있더라. 삐 소리가 나면 삐삐 번호를 불러주세요. 나 뭐라? 하지만 너의 관심은 온통 현진이에게 쏠려 있어서 괜히 질투도 하고 너는 그런 내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눈도 예쁘고 입도 예쁘네. 큰일이다. 네가 좋아서. 그런 엄청난 말을 해놓고 마치 없던 일처럼 기억을 못하더라. 정말 나였을까 수없이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 나는 곧 뉴질랜드로 돌아가야 돼. 하지만 꼭 다시 돌아올게. 너도 먹어봐. 이제야 네 마음을 알았는데 좋아한다. 나보라.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쓴 편지를 이젠 더 이상 보라에게 전해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은호야! 몇 달 후 방학이 끝나고 잘 지냈어? 응. 방학 동안 뭐 했어? 아르바이트 하고. 하지만 방송반이었던 둘은 그 이후에도 계속 부딪혀야 했는데요. 불편하면 저 바꿔달라고 할게. 신경 쓸 거 없어. 저기 그렇게 어색했던 조별 활동이 끝나고 그냥 좀 하지. 촬영한 영상을 편집만 남겨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다 끝난 거야? 응, 편집만 하면. 어. 근데 우리 학교 편집기가 너무 오래돼서. 나 서울 방송국에 아는 사람 있는데 물어볼까? 그렇게 그들은 서울에 있는 방송국으로 함께 가게 되는데 서울지는 내가 제일 잘 알지. 이 비주얼부는 겹치는 거기 때문에 부드럽게 할수록 효과가 더 좋아. 몇 시간 후 나 오늘 은호한테 고백하려고. 짠! 삼촌이 줬다. 서울랜드 티켓. 나 서울랜드 가면 줄만 있게 좀 해줘. 그렇게 보라는 연두를 밀어주게 되는데요. 야, 둘이 붙었나? 심장이 약했던 연두. 야, 우리 다른 거 타자. 은대 가자. 왜? 아, 너 재미없다고. 보라는 이런 연두를 배려해 주었죠. 너 이거 타봤어, 은호야? 나도 처음 타봐. 하지만 운호는 보라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은대 가자. 딴 거 타자. 뭐 탈까? 미안, 계속 너 때문에. 그냥 너네 타고 싶은 거 타고 와. 잠시 후 연두는 보라에게 빠져달라는 신호를 주는데 롤러코스터 탈 사람? 롤러코스터 엄청 타고 싶다고 했잖아. 나 여기서 기다릴게. 그럴까? 그럴래? 응. 롤러코스터 타러 가자. 그런데 술 타는 거야? 아싸병. 운호 또한 롤러코스터를 타러 보라를 따라가려 하죠. 저기 구경이라도 할까? 연두야, 미안한데 나도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 그리고 잠시 후 운호가 보라 앞에 나타납니다. 내가 탈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운호에겐 심각한 고소공포증이 있었는데요. 그때 괜찮을까? 뭐가? 오너 고소공포증 있거든. 그럼 그리고 왜? 연두 또한 둘이 좋아하잖아. 보라와 운호의 관계를 알게 되었죠. 너 왜 그래? 고소공포증 있어. 근데 왜 탔어? 너랑 같이 쓰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보라 좋아한다. 내가 물이라도 좀 사올게. 나보라. 떠나기 전에 말하고 싶었어. 떠나? 나 곧 뉴질랜드로 돌아가. 그렇게 또 보라는 잘 됐네.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지 정말 못했죠. 그렇게 생각해. 동생 보고 싶다고 했었잖아. 나 떠난다고 서운할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그동안 고마웠다. 나보라. 그날 밤 연두와 함께 보라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많이 힘들었지. 우리 집에 가서 뭐 같이. 그런데 나한테 할 말 없어? 어? 너 풍은호 좋아하지? 연두는 자신을 속인 보라를 왜 말 안 했어? 그냥 아주 조금. 지금은 아니야, 연두야. 원망하는데요. 지금까지 감쪽같이 나 속였잖아.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다 너를 위해서. 날 위해서? 너 그냥 너만 편하자고 그런 거 아니야? 너 진짜 뻔뻔하다 나보라. 나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놓고 날 위해서라고.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했어야 돼? 너가 걔 얼마나 좋아했는지 얼마나 보고 싶어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너가 미국 갈 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도 알고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도 알고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 고작된 마음 하나 때문에. 그렇게 둘의 사이는 이렇게 만든 거 너잖아. 멀어져 가는데요. 우리 사이 이렇게 힘들게 고작 걔 하나 때문에.
나한테도 제일 소중한 건 너였다. 자신에 대한 배려를 나 풍은호를 정말 좋아해. 근데 걔가 우리 사이 갈라놓는다고 하면 포기할 수 있어. 내가 아파서 네가 나 신경 써주는 거 알아. 하지만 난 네 친구지. 네가 돌봐야 할 환자가 아니야. 동정으로 받아들인 연두는 그대로 자리를 떠납니다. 한편 짐은 다 쌌어? 운호는 다음 주에 가려면 미리미리 싸두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뉴질랜드 가면 엄마만 잘 듣고 동생 잘 챙기고. 그 시각 보라야 어쩌지? 연두가 지금 좀 피곤한가 봐. 전화를 안 받겠다네. 아니에요. 저 나중에 다시 걸게요. 연두는 이제 보라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죠. 한편 보라가 보낸 메일을 읽던 연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풍은호야. 어쩌면 우정과 사랑을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보라는 너에게 가장 먼저 내 마음을 말할 수 있어서 기뻐. 자신을 속인 것이 내 마음속 1순위는 늘 연두 너라는 거 절대 잊지 마. 아니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죠. 은호야, 그리곤 나 너 많이 좋아했어. 그동안의 일들을 고백하면서 할 말은 아니지만 보라도 너 정말 많이 좋아해. 나 때문에 보라가 거짓말한 거야. 솔직하게 말해주죠. 보라는 그런 애야. 그리고 자긴 핑클 좋아하면서 내 앞에선 SES 팬인 척한 거 있지. 원래 혼자서 피자 2판 먹는 앤데 나랑 먹을 땐 2조각만 먹는다? 피자의 순위 안 떨어지는데. 소풍 때 내가 개구리를 보고 놀라서 쓰러졌는데 나를 업고 막 뛰어내려가는 거야. 그때가 겨우 12살이었거든? 아무리 씩씩해도 자기가 얼마나 무겁겠어. 자긴 괜찮대. 뭐가 괜찮아. 바보 아니냐? 연두의 말을 전해들은 운호는 마지막으로 보라를 만나러 갔는데요. 그런데 그 시각 보라의 동생이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죠. 그렇게 운호는 보라의 비디오 가게에 도착하지만 나보라! 그곳엔 아무도 없었죠. 나 내일 떠나. 만나서 줄 게 있어. 그렇게 운호는 집 앞에서 기다릴게. 보라와 처음 만나 추억이 깃든 비디오를 돌려주려 했었던 것이었죠. 하루 정도 경과를 지켜보고 태어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보라는 메시지를 받아볼 수 없었는데요. 나 이제 집에 가서 자. 여긴 엄마 아빠가 있으면 돼. 싫어. 그래도 누누라고? 결국 운호는 밤새도록 보라를 기다렸지만 끝내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죠. 여보라! 몇 시간 후 연두와 마주친 보라는 어색하게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그때 연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데 내려줘, 나 멀쩡해. 연두야, 너 괜찮아? 연기야, 나 죽을 뻔했네. 뭐야? 왜 그랬어? 은호 그냥 보낼 거야? 연두는 밖에서 엔진이 기다려. 나 괜찮아, 빨리 가. 보라를 운호의 마지막 배웅을 보내려고 연기를 했었던 것이었죠. 아무리 봐도 내가 주인공인데 운전기사 노릇이라니 영광인 줄 알아? 타? 그렇게 현진의 오토바이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는데요. 고마워. 그리고 마침내 운호를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운호가 듣지 못하고 열차는 도착하기 직전이었는데요.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간 보라는 결국 가까스로 운호와 만나게 되죠. 그리곤 내가 영화 보자고 해놓고 안 나간 거 미안해. 내가 자주도 너무 많이 먹어서 미안해. 너 촬영하는데 맨날 다짐만 하고 너 떠난다고 했을 때 내가 괜찮은 척해서 미안해, 은호야. 너 사실 너무 슬펐는데 너 안 좋아한다고 거짓말한 것도 미안해. 내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 왜 웃어? 뭐가 그렇게 미안하냐? 그냥 좋아한다고 말하면 되잖아. 난 행복했어.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좋아한다. 나보라. 나도 안 들려. 좋아한다고. 진짜 많이 많이 좋다고. 조금만 기다려. 곧 다시 돌아올게. 나 가야 돼. 갈게. 오지 말고. 그렇게 결국 운호는 떠나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둘은 이별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보라는 은호와 메일로 연락을 주고받는데요. 나야 은호. 여기 생활은 뭐 나름 재밌어. 2000년 새해에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너에게 메일을 보낼게. 그렇게 2000년이 시작되고 지구는 멸망하지 않았어. 너 말대로 자두나무에 꽃이 피었어. 나 서울에 있는 신방과 지원할 거야. 내년에 한국에서 같이 대학 다니면 좋겠다. 그리고 보라는 원하는 대학 신방과에 합격하게 되죠.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답장 기다릴게. 은호와의 연락이 끊기게 되는데요.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 기다렸지만 다시는 은호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조금씩 은호는 보라의 삶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었죠. 그리고 은호는 내 일상에서 조금씩 희미해져 갔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연두의 주선으로 보라는 소개팅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 제대로 좀 만나봐. F도 거절하지 말고. 알았어.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팅 맞으시죠? 그렇게 은호를 지우고 살았던 보라는 02학번 나보라예요. 아, 제 이름은 운호라고 해요. 정운호. 추억 속에 묻어두었던 은호를 다시 떠올리게 되죠. 그리곤 공중전화로 향하는데 나중에 나 보고 싶다고 전화하고 내가 절대 안 만나줄 거야. 나 그냥 너 죽었다고 생각할 거야. 나 이제 진짜 너 잊을 거야. 잘 먹고 잘 살아. 나 포기하지 마. 그로부터 몇 년 후 엄마, 보라는 폐업을해 이사 준비 중인 아빠. 어릴 적 비디오 가게를 찾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웬 소포를 발견하는데 그런데 그곳엔 어릴 적 은호가 고른 비디오와 웬 초대장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어릴 적 자신의 비디오 가게와 꽃이 만개한 자두나무를 보게 되는데 그리고 그 미디어 아트에 써져 있던 충격적인 글귀를 발견하는데요. 그렇게 은호는 밀레니엄 다음 해에 목숨을 잃었던 것이었죠. 형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도 넘었을 때였거든요. 처음엔 뭘 이런 비디오를 숨겨놨나 했는데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아니었으면 아마 평생 원망만 했을 거예요. 누나 때문에 형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사실 저 누나 엄청 싫어했었어요. 근데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형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형이 누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형의 짧은 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누나와 같이 있었던 때라는 걸. 형에게 좋은 추억 남겨줘서 그리고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어떻게 있겠어요? 그렇게 보라는 은호가 마지막에 남긴 테이프를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빠, 우리 비디오 플레이어 남는 거 있나? 그리곤 그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보는데요. 그곳엔 은호가 촬영한 학창시절 보라의 모습이 아니야, 따끔하게 기획. 소중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나보라. 야, 너 놀리냐? 넌 여전히 멋있구나. 그럴 줄 알았어. 과연 내 첫사랑이 이루어졌을까? 항상 은호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보라. 21세기에는 조금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한국을 떠난 후 뉴질랜드의 기록이 이어지는데 한국 갈 거잖아. 나보라한테 가지 마. 보라, 너 친구야? 누나라고 불러야지. 올 때마다 깸백 하나씩 사줄게. 진짜? 좋지? 카메라 똑바로 보고. 보라 누나, 하이. 하이가 뭐냐? 보라 누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알겠지? 새해 복 많이 받아, 나보라 누나. 잘했어. 잠깐만. 이렇게 하면 보이지? 이제 21세기 새해야. 너 이거 보여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아마는 자고 있겠지? 조금만 기다려. 곧 만나러 갈게. 보고 싶어. 21세기의 너가.
그렇게 21세기의 보라를 만나지 못한 채 영화는 마무리됩니다.